네,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는 예제 데이터 셋들만 가지고 다뤘었는데 직접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 뭐 예를 들자면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CSV 파일이라든가 혹은 엑셀 파일과 같은 것들을 그런 파일들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파일들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새 파일을 하나 만들죠. 저희 new 하셔가지고요. 구글 콜앱 하시고 제목은 저희가 5번, 6번이라고 하겠습니다. read라고만 할게요. read.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 읽기예요. 파일에서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우리가 파이썬 문법 공부하실 때 제가 한번 했었던 적이 있죠. 파일 오픈하고 한 줄 한 줄 리드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때 드렸던 말씀이 판다스 이용하시면 되게 쉽게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연결이 만약 되신 분들은 임포트는 딱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그래프까지 그릴 건 아니어서 판다스만. 판다스 SPD 하고서 임포트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파일들이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글에서요. GitHub ResM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GitHub ResM. 웨스 맥키니. 여러분들 그 교재 저자입니다. 교재 저자. 그러면은 웨스 맥키니 GitHub이라고 아마 제일 위에 보일 거고요. 제일 위에 보일 거고.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잘생겼나요? 아닌가? 여기 리파지토리를 보시면은요. 여기 찾아갔죠? 별로 주소가 많이 어렵진 않아요. github.com/wesm 웨스맥키니. 그래서 들어가시면 리파지토리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을 거고요. 저는 두 번째로 보이네요. 파이 데이터북이라고. 파이 데이터북이라고 보이죠. 이게 그 여러분들 교재에 예제 소스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Python for Data Analysis Second Edition.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이 이거죠. Python for Data Analysis 2판입니다. 2판. 네. 그래서 그 챕터별로 모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코드가 IPYNB, IPython 노트북, 콜앱에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 코드들이 작성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에 있는 코드들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코드들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보실 수 있으시고 여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쓰려고 하는 거냐면 두 군데. 조금 더 확대를 할까요? 이 파이 데이터북이라고 하는 리파지토리에서 데이터셋과 이그젬플 이 두 개의 뭐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이 좋은 데이터들이 여기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여기 있고요. 우선 데이터셋을 먼저 들어가 보면 또 이 안에는 폴더들이 있죠. 베이비 네임스, 뭐 비트 ly, 뭐 FEC, 뭐 하이티, 무비 렌즈 등등등.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들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태글 데이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수집한 그런 데이터들이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사용을 해 볼 거고. 다시 그 위쪽 폴더로 올라갈게요. 파이 데이터북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examples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s는 그 간단하게 연습하기 좋은 간단한 그런 파일들이에요. 간단한 파일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ex1번 CSV 그러면 예, 클릭해 보시면요. 예,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판다스를 연습하면서 간단하게 개념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example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하고요. 데이터셋에 있는 폴더들을 가지고 할 거고 일단 제일 처음에 ex1번 요거 가지고 할게요. 자, 판다스는 그 파일을 읽어드릴 때 파일이 그 로컬 PC에 있어도 되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어도 되고요. 지금처럼 GitHub에 있어도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GitHub에 저장된 그 주소를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주소를 복사를 하셔야 되냐면 절대로 여기 있는 지금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주소줄에 보이는 주소 있죠. 이거를 복사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주소는 뭐냐면 이 주소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파일이 저장된 위치가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죠? 이미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글자들 있죠. 버튼들 있죠. 여기도 버튼 있죠. 그러니까 웹페이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테이블도 보이고 이미지도 보이고 테이블도 보이고 버튼들도 보이고 이런 웹페이지의 주소인 거예요. 웹페이지의 주소. 아셨죠?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해버리시면 CSV 파일이 읽히지가 않아요. 읽히지가 않고요. 여기 row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row라고 하는 버튼. 이 row라고 하는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세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링크 주소 복사라고 하는 메뉴가 뜰 거예요. 뜨죠? 그죠? 여기에 있는 주소예요. 이 row에 있는 링크 주소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CSV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주소예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GitHub에 있는 CSV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콜앱에서 읽어드리실 때에는 이 row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시면 돼요. 링크 주소 복사. 이 주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복사를 하신 분들은 여기로 올까요? 그거를 ex1번 이라고만 할까? ex1번 하고서 문자열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github.com이라고 되어 있고 wesm은 저자의 리파지토리를 얘기하는 거, 그 wesm이라고 하는 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이 데이터북이 우리 교재의 리파지토리고요. 자,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row,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끝에 CSV 파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주소하고 아까 여러분들 그 GitHub 실제 주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살짝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달라져 있어요. 이 부분. 그죠? 여기가 블롭이라고 되어 있느냐, row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웹페이지의 주소냐 아니면은 CSV 파일의 주소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절대로 이 주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위쪽에 있는 주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row라고 들어가 있는 이런 주소를 사용하셔야 얘를 읽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는 확장자가 CSV죠. 확장자가 CSV고요. 일단 주소.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자, 이거를 일단 가지고 오고요. 자, 가지고 오셨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게요. 파일이라고 할까요? 전수 이름을 얘는 파일자를 붙일게요. ex1 파일 아니면 확장자로 쓸까요? ex1 CSV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요 앞에 있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할게요. ex1번은 이렇게 할게요. 판다스에 뭐가 read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read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으시고 CSV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냐면 파일이 저장된 파스를 넘겨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얘만 뭐가 없냐면 디폴트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은 반드시 넘겨야 되는 거예요. 파일이 저장된 경로는 반드시 넘겨야 되고 나머지는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아규먼트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일단 그러면 얘만 일단 먼저 줘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여기 뭘 주면 될까요? ex 1번 점 csv.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에러가 없으면 일단 보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간단하니까 전체를 다 출력해봐도 되겠죠. 이렇게 전체를 출력해보면 어때요? 아까 그 홈페이지에서 봤었던 그 테이블과 똑같은 모양이죠. A, B, C, D, 메시지, 그 다음에 숫자 들어가 있고 헬로우 들어가, 뭐 문자열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가 GitHub 주소여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그 주소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로컬 PC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ex1번.csv 파일은 어떻게 생겨져 있는 파일이냐 하면요. 아까 GitHub 다시 한번 가시면 테이블 형태로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죠. 로우를 이번에는 그냥 클릭을 해보세요. 오른쪽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만들어진 파일은 이게 확장자 CSV라고 만들어져 있는 파일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A, B, C, D, 메시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줄부터 1, 2, 3, 4, 헬로우, 5, 6, 7, 8, 월드, 90, 11, 12, 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각 라인에서는 콤마로 구별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라인이 콤마가 4개죠. 아래쪽도 똑같이 4개. 그 다음 줄도 4개, 그 다음 줄도 4개. 자, 이게 CSV 파일입니다. 이게 CSV 파일이고, 그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컬럼. 요렇게가 두 번째 컬럼, 요렇게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 마지막 다섯 번째 컬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위쪽하고 아래쪽이 좀 다르죠. 위쪽은 전부 다 문자열로만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은 숫자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숫자와 문자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컬럼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ABCD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는 거고 ABCD, 메시지라고 하는 5개의 컬럼 이름이 있는 거고 행은 실제로 데이터는 몇 개? 3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그런 파일인 거예요. 그런 파일. 다른 거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nfo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ex1번.info. 자, 요거를 확인해 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들어있는 즉 ABCD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있는 값들과 메시지에 들어있는 값들이 어떻게 어떤 타입인가를 보려고 이거를 본 거예요. 일단 EX1번이라고 하는 녀석은 클래스의 객체인데 어떤 클래스의 객체다?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거죠. 잘 만들어졌고 3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다. 3개의 엔트리라고 하는 것은 로우가 3개다. 0, 1, 2, 0, 1, 2. 그 다음에 컬럼은 몇 개다? 컬럼은 5개다. A, B, C, D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 자, 그리고 잘 보시면 0번부터 3번까지 4개의 컬럼들은 A, B, C, D라고 하는 컬럼들은 전부 다 int.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라고 하는 컬럼만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read CSV는 pandas.read CSV 함수는 CSV 파일에서 CSV 파일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라인은, 첫 번째 줄은 뭐라고 생각하죠?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컬럼 이름. 네. 무조건 CSV, 이 read CSV의 기본 동작이에요. read CSV의 기본 동작인데 파일의 첫 번째 줄은 데이터가 아니라 컬럼 이름으로 생각을 한다. 컬럼 이름으로 간주한다.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데이터와 데이터들, 값과 값들을 무엇으로 구별하고 있죠? 쉼표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쉼표가 구분자의 기본값이에요. 쉼표, 콤마가 구분자. 값과 값을 구분하는 구분자의 기본값이에요. 아, 이렇게 할까요? 구분자의 기본값은 값과 값을 구분하는 기본자의 기본값은 쉼표다. 만약에 쉼표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다른 또 파라미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냐면 숫자처럼 보이는 녀석들. 실제 파일에서 숫자처럼 보이는 녀석들과 문자열처럼 보이는 녀석들이 있죠. 예, 원래 파일에서 얘네들을 읽어드리면 이거 전체가 문자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그 쉼표로 쪼개면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도 다 뭐예요? 하나하나도 전부 다 문자열이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read CSV는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죠. 그죠? read CSV는 그 변수의 타입들을 자동으로 그 변환을 해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네.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기도 하고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하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변환을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파일 이름 요것만 딱 넘겨도 되는 거예요. 얘네 A라고 하는 컬럼 숫자로 인식이 되고 B라고 하는 컬럼도 인티저로 인식이 되고 메시지라고 하는 컬럼은 문자로 인식이 되고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되셨죠? 자, 이거는 CSV 파일이고요. CSV 파일이고 자, 이번에는 아까 그 GitHub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GitHub으로 다시 돌아가면 example까지 다시 올라갈게요. example까지 바로 밑에 EX1번 밑에 뭐가 있었냐면 EX1번 엑셀이 있었어요. 엑셀. 확장자가 XL, SX라고 되어 있는 게 그 MS 엑셀에서 사용하는 파일 포맷이죠.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얘는 웹페이지에서는 보여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엑셀 파일을 직접 이렇게 편집 그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웹페이지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죠?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면 이건 안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로우라고 하는 게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엑셀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링크. 여기서도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링크 주소 복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한번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하셨으면 다시 여기로 올게요. 중간중간 목차를 좀 넣을까요? 여기에. 나중에 이렇게 찾아가기 쉽게. 네, 여기는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함수 먼저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나네요. 써봐야 되겠어요. 일단 그 EX 1번 XL SX였었죠. 이렇게 해보시면 자 여기 이걸 먼저 할게요. 먼저 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GitHub, SM, 파이데이터, 부까지 똑같고요. 여기 row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세요. 이래야 원래 그러니까 진짜 그 원본 파일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링크가 되는 겁니다. 링크가 되는 거고 얘를 사용을 하려면은요. pandas.read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엑셀이죠. 엑셀.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엑셀이었군요. 요렇게였었군요. 자, 얘도 사용 방법이요. IO라고 되어 있죠. 이 IO가 input, output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파일 이름을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파일 이름을 넣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 쭉쭉쭉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얘를 먼저 넣어 보면은요. 여기는 EX 1번 엑셀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실행해 보세요. 파일 제목만 먼저 넣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쪽이랑 조금 달라요. A, B, C, D, messages 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앞에 이상한 게 있어요. unnamed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생겼고 그 다음에 unnamed라고 하는 컬럼 이름에 0, 1, 2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엑셀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다운로드가 얼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제 PC에 있는 게 정품이 아닌데. 엑셀이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엑셀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작성된 그 내용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엑셀 파일이었어요. 그러니까 CSV에서는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만 만들어지고 쉼표들로만 구별이 되어 있었었죠. 그런데 엑셀 파일에서는 컬럼이 6개가 있었어요. 5개가 아니라 6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고 여기 셀 하나가 비어 있었죠. 여기 셀 하나가 비어 있었고 여기 0, 1, 2라고 이거 뭘까요? 로우 인덱스를 넣어준 거예요, 지금. 로우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는 컬럼이 아니라 로우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컬럼들은 얘네들만 컬럼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의 그 엑셀 파일이었던 거예요. 얘가 없었으면 이쪽 제일 처음에 얘가 없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리드 엑셀만 했으면 이걸로 끝났겠죠. 컬럼 5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우가 3개 이런 식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가 데이터가 아니라 뭐다? 컬럼 이름이다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인식이 됐었을 거예요. 됐었을 텐데 엑셀을 만든 사람이 어쩌다 보니 여기에다가 로우 인덱스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컬럼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은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빈 칸을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미드 엑셀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냐면 미드 엑셀은 그것까지
그 앞에 제일 처음에 컬럼이었던 012라고 하는 컬럼까지를 실제 데이터의 컬럼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에 여기가 비어 있었죠. 그죠? 셀이 비어 있었죠. 그래서 비어 있는 셀에다가 컬럼 제목을 자기가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unnamed 0번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동작했는지 아시겠죠? info를 한번 볼게요. ex1번.info를 다시 한번 보시면 컬럼이 6개짜리가 된 거예요. 6개짜리. 로우는 그대로 3개가 맞는데 컬럼이 6개고 첫 번째 컬럼 이름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컬럼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리드 엑셀이 알아서 넣어버린 거죠. 넣어버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컬럼 이름 여기는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0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트 나머지야 다 인트고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오브젝트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리드 엑셀도 정리를 해보면 pandas.read excel이라고 하는 함수도요. 그래도 read CSV와 동일하게 첫 번째 줄은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ad CSV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행은 데이터가 아니라 컬럼 이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간주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자동으로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도 자동으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뭐 인트나 플롯이나 혹은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엑셀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런 값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 CSV랑 똑같은 거고요. 문제는 파일을 만들어질 때 얘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얘를 없앴으면 좋겠다. 요렇게만 만들었으면 좋겠다죠. 자, 그러면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똑같은 그 함수에서 pandas.read 엑셀에서요. 일단은 파일 이름은 똑같겠죠. 파일 이름은 똑같고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시트. 엑셀에서 시트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 밑에 그 몇 번째 그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시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헤더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names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인덱스 컬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보통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라고 하면 그 로우에다가 번호를 매겨주는 0,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는 그것을 인덱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 컬럼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인덱스 컬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자, 엑셀 파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셀 파일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가 첫 번째 컬럼인데 첫 번째 컬럼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행의 인덱스를 표시하는 컬럼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인덱스 컬럼인 거예요. 행 번호들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 컬럼인 거죠. 근데 그 엑셀 파일의 기본 동작이 뭐냐면 인덱스 컬럼이 없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인덱스 컬럼이 아니라 데이터 컬럼으로 인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파라미터 중에서 인덱스 컬럼이라고 하는 것을 자, 순서는 0, 1, 2, 3, 4겠죠. 0, 1, 2, 3, 4. 아까 위쪽에 보시면 0번 컬럼이죠. 이름이 없었던 0번 컬럼. 얘가 인덱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숫자로 0이라고 주시면 돼요. 출력까지 그냥 한 줄에 끝내볼게요. 이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더 주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에서 인덱스 컬럼이 존재하는 경우 인덱스 컬럼 다시 얘기하면 행번호나 레이블이에요. 행번호 또는 레이블. 가지고 있는 컬럼. 엑셀 파일에서 인덱스 컬럼이 있는 경우 그 인덱스 컬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덱스 컬럼은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컬럼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둔다? 얘를 둔다. 0번째에 있는 거는 인덱스 컬럼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인덱스 컬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리드 CSV나 그 다음에 리드 엑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때요. 일단 먼저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진 모습, 뭐 헤드를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를 출력해 봐서 내가 만들어진 모습이 이게 맞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그때 어떻게 하자? 그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찾아서 세팅을 해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작성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컬럼 제목을 넣어주는 그 사람들도 있고 컬럼 제목 안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인덱스 컬럼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 컬럼도 여기를 0, 1, 2 이런 식으로 넣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아예 레이블 넣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여기는 뭐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인덱스로 레이블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레이블로 볼 것이냐 뭐 아니면 뭐 데이터로 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일단 먼저 읽어보고 아니면 엑셀 파일을 열어보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게 보이면 그때 파라미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파일을 볼게요. examples 폴더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밑에 ex2번.csv라고 있죠.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1, 2, 3, 4, 5, 6, 7, 8, 90, 11,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로 파일도 한번 직접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CSV 파일이에요. 네, 콤마로 값들이 구별이 되어 있고 자, 근데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한번 읽어보죠. 네, 자, 읽어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로에서 링크 주소를 먼저 복사를 하시고 일단 제목은 이따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ex2번 csv 파일입니다. 저장된 위치는 여기 github.com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EX2번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쉬워요. 무엇을 쓰자? 파일이 CSV니까 read CSV 쓰자. 여기다가 파일 이름 주면 되죠. 자, 출력까지 한꺼번에 끝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 파일 보셨죠? 1, 2, 3, 4, hello. 얘네들은 뭘까요? 얘네들은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이쪽에 인덱스 0번, 1번. 그래서 5, 6, 7, 8하고 9, 10, 11, 12 얘네들만 실제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CSV 파일을 만든 사람이 제목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컬럼 이름을 안 넣은 거죠. 컬럼 이름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포를 보시면 로우가 2개밖에 없어요. 실제 CSV 파일은 로우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로우가 2개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줄이 뭘로 돼버려서 컬럼 이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read CSV는 read CSV와 read 엑셀과 다 똑같은데 첫 번째 줄은 컬럼의 이름이다. read 엑셀도 마찬가지죠. read 엑셀도 첫 번째 줄은 컬럼 이름이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옵션을 바꿔주면 되겠죠. 뭔가 옵션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 줄이 컬럼이 아니다. 뭐 데이터다. 컬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줄이 컬럼의 제목이 아니라 컬럼 이름들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다. 그걸 알려주거나 컬럼 이름들을 우리가 직접 넣어주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한번 찾아보죠. 이것도 정리를 할까요? CSV 파일에서 실제 CSV 파일은 파일에는 컬럼 이름들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EX2번이라고 할게요. EX2번.csv 파일에는 컬럼 이름들이 작성되어져 있지 않고 첫 번째 라인부터 데이터가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read CSV는 무조건 첫 번째 줄을 컬럼 이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 자, EX2번을 다시 한번 만들게요. 다시 한번 pandas.read CSV를 다시 만드시고 파일 이름까지는 동일하게 주시면 되고 이제 찾으면 돼요. 파라미터를 찾으시면 되는데 separator란 뜻 아닐까요? separator 구분자니까 쉼표가 들어가는 곳이겠죠. 델리미터도 구분자예요. 네. 요거와 요거는 한번 문서를 한번 볼게요. separator와 델리미터의 차이는 문서를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헤더가 info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 헤더가 있는지 없는지. 헤더라고 하면 CSV 파일에서 이 위에 제일 위쪽에 그게 컬럼 이름이냐 데이터냐. 컬럼 이름이면 그게 헤더가 되는 거고 컬럼 이름이 아니면 거기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여기 info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줄을 그 컬럼 이름으로 할지 아니면 데이터로 할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names라고 하는 게 있고 인덱스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유즈 어쩌고저쩌고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names라고 하는 것만 변경하셔도 돼요. name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컬럼 네임들이에요. 컬럼 네임들. 그래서 여기를요. names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섯 개였었죠. 5개. 뭐 x1, x2, x3, 뭐 x4. 마지막은 MSG라고 할게요.
여기가 숫자가 4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자열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고 EX2번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대로 됐죠. 그죠? 실제 파일에 있는 내용들은 파일에 있는 3개의 라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전부 다 데이터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네임스에 제공한 문자열들이 무엇이 됐어요? 컬럼 이름이 됐어요. 컬럼 이름이 됐어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로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함수가 버전업이 좀 됐어요. 옛날 버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2가지 옵션을 다 설정을 해야만 됐었어요. 어떤 옵션을 설정을 했었어야 됐냐면 헤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헤더 none 뭐 이런 식으로 옵션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지정하고 요거를 같이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게 헤더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판단하겠다라는 이게 기본값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네임즈를 제공하면 컬럼 이름들을 제공하면 컬럼 이름이 CSV 파일이 없구나.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무조건 데이터를 생각해야지. 그런 의미로 함수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임스 파라미터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까 위쪽에 제목을 컬럼 이름이 없는 CSV 찾아가기 쉽게 이런 정도로만 제목 넣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인포까지 안 보셔도 인포 보셔도 똑같이 나오겠죠. 이제 로우가 3개가 된 게 맞고요. 컬럼 이름은 우리가 넘긴 대로 됐고요. 메시지로.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자동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함수예요. with CSV가 정말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